자, 지금 시간이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오후 6시 49분입니다. 오늘 별도의 영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일부 담아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수급입니다. 올해 개인은 이제 1조 3천억 매도 중이에요. 1조 3천억. 그리고 외국인은 11조 매도입니다. 11조. 사실 외국인이 매수하는 규모로 보면 굉장히 작죠. 작아요. 누가 봐도 지금의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핸들링을 잘한다 라고는 설명할 수 있지만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면 개인의 매도세도 강해야 되는데 개인의 매도세도 강하지 않아요. 어, 7개월 동안에 1조 3천억 매도했으면 이게 매도한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한 거지.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그 매도로 바뀐 게 5월 28일이에요. 매도로 바뀐 게 5월 28일. 그 전까지는 매수였어요. 그러니까 5월 27일까지는 매수였다고요. 개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상방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외국인이 14조 8천억을 매도하고 개인이 1조 원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상방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5월 27일에 1조 매수였는데 5월 28일에 마이너스 한 400억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1조 3,700억이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돈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증시하고는 괴리가 느껴져요. 자, 이제 최근의 자금 흐름을 볼게요. 최근의 자금 흐름은 7월 달부터 보시면 되는데, 자, 7월 달부터 얼마냐? 1조 5,6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수급이 7월 달 수급이에요. 올해 수급이 7월 달 수급이라고요. 7월 달 수급이 올해 수급의 전부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1조 8천억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달에 만약에 하락을 하고 싶어. 그러면 개인은 1조 5,600억을 사야 되고 외국인은 1조 8천억을 팔아야 됩니다. 이게 하락의 조건이에요. 그냥 딱 까놓고 누적되면 누적되는 것만큼 더 포함시켜야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계속 보는 거죠. 오늘 개인 자금이
7천억이 움직였어요. 7천억. 예? 7천억이 움직였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잘하면 1조 원 언더로 빠질 수도 있었어요. 운이 좋았으면 한 7천억 정도 남아서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 여기서 4천억 빼면 얼마예요? 7천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1.5조로 늘었다고. 예? 여기는 1.8조로 늘고. 자, 하락으로 가고 싶어? 외국인이 1조 8조 팔고 개인이 1.5조를 사면 돼요. 예. 시간은 얼마예요? 10거래일. 예. 그러니까 10거래일 동안 개인은 1.5조, 외국인은 1.8조를 정리해야 됩니다. 요 흐름이 나와야 하방이에요. 근데 아직은 하방 냄새가 안 나죠. 하방 냄새가 안 나잖아요. 뭐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선물을 보세요. 선물을 봤더니 여기는 2조 8천억을 들고 있어. 예? 자, 선물은 외국인이 2.8조를 들고 있습니다. 매도로. 그러면 매수는 1.8조인데 매도는 2.8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은 상방 포지션일까요? 하방 포지션일까요? 알 수 없죠. 어느 쪽을 정리할지를 봐야 되잖아요. 외국인이 선물을 정리할지 현물을 정리할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양쪽 포지션을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응? 현물도 들고 있지만 선물도 들고 있다고. 근데 선물을 매수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매도를 들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돈을 벌까요? 예? 현물로 벌 수도 있고 선물로 벌 수도 있고 벌고 싶은 쪽으로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예? 완벽하게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형태의 장은 아닌 거죠. 증시가 안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명확한데 외국인이 상방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 가고 싶으면 선물을 정리해야죠. 근데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선물의 평단이 낮아요. 낮습니다. 왜? 이게 6월 13일부터 만들어진 단가이기 때문에 낮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보려면 한참 내려가야 돼요. 선물로 수익을 보려면 한참 내려가야 된다. 수익 보기 싫으면 손절해야죠. 손절하는 거죠. 물량 줄이면 되는 거예요. 뭐 물량 줄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물량을 줄이면 위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위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크게 안 줄이잖아요. 계속 늘었지. 1조에서 1조 1000억, 그 다음에 1조 3000억, 그 다음에 2조 8천억, 그 다음에 2조 8천억. 그 얘기는 선물 매도를 계속 늘려왔다는 거예요. 최근 몇 거래일 동안 횡보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지금 여기 날짜 볼까요? 날짜 1조가 지금 7월 10일이잖아요. 그럼 7월 1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횡보했다고. 횡보했어요. 하나, 둘, 셋, 넷, 6거래일 정도 횡보했는데 횡보하는 동안에 이게 지금 1조에서 2조 8천억이 된 거예요. 1조 8천억이 늘어난 거예요. 매도가 1조 8천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7월달 전체로 현물이 1.8조인데 7월 10일 이후로 1.8조의 매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상방이다, 하방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상방에 대한 투자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하방에 대한 투자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예, 지금은 상방과 하방이 어느 정도는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방과 하방이 공존한 상태다. 근데 뭐가 주력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전 2달 동안은 파생이 주력이었는데 이번엔 주력이 뭔지 지켜봐야겠죠. 자, 7월 11일 이후로 콜 246억이에요. 246억. 네, 반대로 개인은 212억 매수입니다. 보이시죠? 풋 158억 매도. 그러면 외국인은 양매도죠. 콜 매도, 풋 매도. 근데 잘 보시면 콜은 개인이 들고 있고 풋은 개인이 안 들고 있어요. 풋은 금융투자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이 풋을 짚고 있고 콜은 개인이 짚고 있어요. 외국인은 콜 매도, 풋 매도를 다 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을 푸느냐예요. 어느 쪽을 풀 거냐? 네? 풋 매도를 풀 거냐? 콜 매도를 풀 거냐? 네. 한쪽은 풀겠죠? 풀어가야 될 거잖아요. 네. 증권이 풋을 들고 있고 외국인이 개인이 콜을 들고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니콜을 보셔도 미니콜도 매도해요. 42억. 그러면 280억이잖아요. 네. 300억이 넘는 돈이 콜 매도에 들어가 있어요. 외국인은 콜 매도만 300억이 넘어요. 3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옵션이 가기 힘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옵션이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예. 옵션이 못 가겠죠? 예? 콜매도를 300억 해놨는데 시세가 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위아래를 다 틀어막아 놓고 돈도 위아래로 다 틀어막았잖아요. 선물 매도 2.8조, 현물 매수 1.8조. 예. 양쪽에다가 다 때려 넣고 아무 쪽으로도 못 움직이게 일단 막아놨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형국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어느 쪽을 강하게 풀 거냐, 현물을 매도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선물을 매수하는 쪽으로 갈 거냐. 예, 이게 지금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에 따라 방향이 많이 좀 틀어지겠죠. 아마 저는 내일이면 어느 정도는 결정할 거라고 봐요. 내일 정도 되면 이제 자금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정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로 가고 싶으면 콜매도를 풀 거고, 예, 그리고 선물 매수를 하겠죠. 지금 2조 8천억 정도 들고 있으면 위로 가기 힘드니까. 예. 그래서 현물의 흐름과 선물의 흐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적으로 보면 뭐 도저히 솔직히 이해 못합니다. 예? 지금의 상태에서 누적을 보고 있으면 이건 뭐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5월 28일까지는 외국 개인이 매수를 들고 있었는데 그 5월 28일 이후의 자금 흐름을 봐도 매도로 증가한 돈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계속 돌려가면서 움직였다는 거지 방향성을 가지고 밀어 올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타격이 커요, 사실. 너무 타격이 커서 정신적으로는 괴롭죠. 차트는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봐도 차곡차곡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계속 분산되어 있어요. 돈이 분산돼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이런다고.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도 엄청 힘들어요. 밀어 올릴 거면 계속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밀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밀었다가 빼요. 밀었다가 빼고. 예. 그 밀어 올리면 상승 같은데 뺀다니까? 그럼 이게 하락 같아. 그럼 또 밀어요. 밀었다가 빼고 밀었다가 빼고 그 짓을 하루에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장 초반에는 뺐다가 장 막판에 밀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수급을 안 쌓아요. 에? 중요한 건 수급을 크게 안 쌓는다고. 애초부터 돈을 들이밀고 밀었으면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먼저 빼요. 먼저 뺐다가 미니까 예, 돈은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들어온 돈이 안 커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솔직히 너무 괴롭죠. 예. 이거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예? 시간만 때우고 있다. 시간만 때우고 있으니까 막 보고 있으면 진짜 답답하죠. 예?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힘들어요. 앞으로 거래일 수가 며칠 남았냐면 10일? 10거래일 남았죠? 네, 10거래일 남았습니다. 13거래일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엄청나게 썼는데 거래량이 안 나와요. 거래량이 안 나와.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뭐냐면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거래량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간을 얼마나 썼냐? 56% 썼어요. 56%. 예? 23거래일 중에 13거래를 썼으니까 56%의 시간을 썼습니다. 근데 딱 거래량이 56%예요. 54.92. 예. 그러니까 딱 평균 거래량만큼 쓰고 있는 거예요. 날짜가 23거래나 되는데도 거래량이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안 터지게. 거래량이 터지면 안 좋으니까. 만에 하나 거래량이 터졌다가 종가 내리면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지금 하는 건 뭐예요? 거래량을 줄이려고 미친 듯이 관리하고 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코스피 200이 아니에요. 코스피지. 자, 코스피의 거래량은 얼마냐? 64.64%입니다. 여긴 늘 거예요. 네? 코스피는 늘어날 거라고. 코스피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종가가 내리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종가가 내리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종가가 내렸다라는 거는 하방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걸 결정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봉이 주봉입니다. 주봉. 그래서 지금 주봉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봉을 가지고 이게 싸우는 게 보여요. 그래서 네, 주봉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일 결정이 나겠죠. 내일 어느 정도는 저는 감을 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일 내리면 하방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내일 내리면. 내일 오르면 상방이 유리해지는 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알아서 결정을 하겠죠. 오늘 하이닉스 내린 거 보셨나요? 네. 네. 내리고 싶으면 그냥 개파락 해가지고 돈을 쏟아 부으면 돼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세라는 게. 그냥 개파락 해가지고 돈을 퍼부으면 다 망가져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자,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봉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얘가 윗꼬리가 좀 더 길어지느냐 아니면 음봉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양봉을 키우느냐 그거잖아요. 네, 이게 현재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이에요. 근데 하락의 조건이 뭐예요? 하락의 조건이 저가를 깨는 거예요. 425.99입니다 지금. 네, 저가가 425.99예요 6%나 올랐어요. 6%. 저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을 깨기 어렵게 해야 돼요. 저점을 깨기 어렵게 해야 되니까 저가를 내린 거야. 네? 저가를 깨기 어렵게. 예. 왜? 얘가 주봉의 저가니까. 자, 이 저가가 깨지면 이 저가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저가가 깨진다는 거는 이 저가가 깨진다는 거고, 이 저가가 깨지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408.59까지 보입니다. 근데 408.59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봉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봉이 이렇게 그려지면 윗꼬리 음봉이죠. 네, 윗꼬리 음봉이 되는 거예요. 네? 윗꼬리 음봉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거 상방일까요? 그런 생각 안 들걸요? 408.59까지 내려가면 그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상방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시점에 도달하면 네. 그런 생각이 안 들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예, 계속 위로 올라갈 거냐? 예, 이거 계속 위로 올라가려면 고가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봉을 그려야 된다고. 1번 봉을. 예? 1번 봉을 그려야 돼요. 위로 올라갈 거면 1번 봉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거면 2번이나 3번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게 내일 이슈입니다. 내일 이슈. 예. 근데 이 위치에서 1.8조짜리 현물과 2.8조짜리 선물 매도가 있잖아요. 이거 어느 쪽을 정리하는 거죠. 1.8조짜리 현물을 매도하면 이런 2번과 3번 봉을 그리겠다는 얘기고, 2.8조짜리 선물을 매수하면 1번 봉을 그리겠다는 거죠. 근데 내일 이제 결정을 좀 하지 않을까요? 내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그래서 내일 종가가 어느 정도는 그려져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양쪽 다 열어놨어요. 돈도 양쪽 다 열어놨잖아요. 파생은 하방, 현물은 상방. 네. 양쪽을 다 보고 있잖아요. 양쪽을 다 바라보고 있다고. 선물과 옵션은 하방이에요. 상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홀매도만 300억인데 300억 매도하고 있는데 상방이라고 떠드는 것도 웃기고, 2조 8천억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데 상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웃겨요. 근데 중요한 건 1.8조 원의 현물 매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정리하느냐, 예? 외국인이 어느 쪽으로 정리해 갈 거냐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408.59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현물만 봤을 때는 그냥 버티면 그만이에요. 버티면 그만인데
선물은 안 그렇다고요. 선물은 이미 방향을 틀었다고. 선물의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현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 현물만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동기화는 한다는 거예요. 동기화는 할 거다. 예?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작업은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번 주에 할지, 다음 주에 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 예.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작업을 거치는 그 행위는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수 전략으로 만약에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과정을 거친 후가 아닐까. 물론 뭐 일봉을 보고 매수하는 전략이야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상방을 잡았다가 만약에 동기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면 그것도 골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은 고민을 해보십사. 권유를 드리는 거죠. 만약에 외국인이 그런 생각이 없다면 선물 매도를 들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선물 매도를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계속 선물 매도를 들고 가는 거 보면 한 번은 그런 작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 보여요. 이게 코스피 200 지수인데 올라가잖아요. 저가 투자 심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걸 선물로 보시면, 예, 이 선물로 보시면 이미 내려갔어요.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작업이 예, 병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한 번 더 내려가요. 얘가 한 번 더 내려가면 그럼 여기가 깨지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깨진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2017년도 7월달 봉 보시면 똑같은 봉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보시면 저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17년도 7월 31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예, 여기도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한번 꺾였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한번 더 꺾이면,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한번 딱 꺾이면 얘 저가 깼잖아요. 그럼 여기가 깨지는 거라고. 여기가 깨진다고. 예, 그런 원리예요. 자, 8월 예, 여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봉이 가다가 저가가 깨지면 죽는다고. 근데 지금 봉이 딱 이 봉이에요. 예? 지금 봉이 이 봉이라고. 7월 이 17일자 이 주봉 있죠? 이거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아요. 보세요. 단봉이잖아. 여기 단봉이요. 여기 단봉이랑 비슷하다고. 예? 요 단봉이랑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이 봉의 저가가 이렇게 깨지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를 무너뜨리려면 가까이 가야 되죠. 예? 저 위치로 가까이 가면 된다고. 예? 그러니까 425.99 예,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기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려면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콜매도도 들고 있고 선물 매도도 들고 있으니까 현물만 줄여주면 한 번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명확하게 어느 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주봉도 저게 양봉으로 끝날지 음봉으로 끝날지 모르잖아요. 내일 결정하니까.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상태라 지금 상태에서는 내일까지 좀 바라보시면서 관찰을 해보십사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고점이 어디냐? 지금 상태에서 고가를 넘으면 437 정도? 네. 437 예, 그렇게 보여요. 올라가면 한 437까지는 간다. 437 가서 버티면 이제 그 다음에 449를 갈지 말지 고민의 대상이지만, 어쨌든 저는 지난주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437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주봉이 여기서 확실하게 무너지면 이번 주 고가가
당분간 고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고점이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능성은 양쪽 다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일 한번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 보세요. 이 위치가 지금 매도 자리인데 지금 매도가보다도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면 무조건 그냥 일봉이나 주봉이 이렇게 저가를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가려면 그냥 저가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이봉의 저가를 다 틀어막고 그냥 더 올리는 거죠. 근데 내려가려면 일단 개인에게 흐물 매수를 줘야 되는데 죽어라 안 줘요. 죽어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분석하면서 고통을 느껴요. 아, 이건 뭐 그냥 돈으로 다 틀어막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장중의 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봐야 뭐 알 수 있는 거지.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가 매수할 겁니다라고 분석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코덱스 레버리지의 주봉 저가 깨졌고 선물 지수의 저가도 깨졌기 때문에 저는 동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동기화하는 작업을 거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1년?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을 딱 보면 거의 똑같이 움직였어요. 지난 1년간의 흐름을 관찰해 보면 거의 똑같이 움직였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였어요. 지금만 틀린 거예요. 지금만 다르게 움직이는 거지 과거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죠. 할 수밖에 없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흔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씨도 안 먹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그래프잖아요. 요거 보시고 여기 상승에서 하락으로 꺾기 전 자리가 여기에요. 7월 8일. 그죠? 여기도 꺾기 전 자리가 똑같을까? 7월 8일이에요. 자, 여기 하락 끝나고 상승하기 직전이 언제예요? 9월 19일. 여기 언제예요? 9월 19일이죠. 똑같잖아요. 날짜 꺾인 자리. 자, 여기 꼭지 얼마예요? 꼭지 10월 14일. 여기 꼭지 언제예요? 10월 14일. 그 다음에 꺾이기 전에 자리가 언제예요? 12월 이게 얼마였죠? 12월 25일. 여기 꺾이기 자리 언제예요? 12월 18일. 자, 여기 1주차 났죠? 1주차 났잖아요. 여기랑 1주차 났다고. 1주차. 그 다음에 꺾였죠? 꺾였는데 일주일 차가 나. 자, 여기서 상승으로 꺾이기 전 자리가 12월 30일. 12월 30일. 자, 이 꼭지 찍은 자리 1월 20일. 1월 20일. 두 번째 꼭지 찍은 자리 2월 17일. 2월 17일. 상방으로 턴한 자리 4월 7일. 4월 7일. 보세요. 다 똑같죠?
다 똑같잖아요. 예? 시차가 그렇게 길게 안 나잖아. 투자 심리도의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아래로 가고 있다고. 얘는 위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얘를 따라가야 되죠. 얘가 얘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안 돼. 안 돼요. 얘가 얘를 못 따라간다고요. 왜냐면 얘는 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얘가 저가를 깨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왜? 벌써 2주차요. 벌써 2주차라고. 그러니까 시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1년 동안 오류가 없잖아요. 1년 동안 오류가 없다고. 시차가 거의 없다고요. 예? 길어봐야 1주야. 길어봐야 1주. 그러니까 지금은 선물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피 200 지수가 저가를 깨야만 하는 상황이 한 번은 오는 거고, 저가를 깨면 선물 지수는 최저가 모드가 되기 때문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2017년도 거. 그러니까 얘가 저가를 깨면 408.59까지 빠지는 거죠. 408.59가 월봉의 저가예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2주 남았죠? 이번 주 빼고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에 전봉의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이제 목표가 408.59까지 되는데 실제로 408.59까지 내려가주면 월봉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락에 유리한 봉이 월말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따라가야지. 돈이 따라가야죠. 외국인이 현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이 현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 매도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 신뢰도가 쌓이는데, 지금처럼 외국인은 계속 현물 매수를 쌓고 개인은 계속 현물 매도를 쌓고 있으면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 작업은 뭐 이번 달에 나올지 다음 달 초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은 거쳐야 되고, 그 한 번을 거치게 되면 408.59가 타겟이에요. 그냥 그 자리까지가 목표인 겁니다. 네. 그럼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수급만 채워지면 돼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덜 쌓여야 되고 개인의 현물 매도도 덜 쌓여야 돼요. 그 덜 쌓인 만큼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타겟이라고.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여기가 타겟이라고요. 여기가. 이 자리가 타겟이다. 자, 일봉의 저가가 깨지면 주봉의 저가가 깨지는 거고,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월봉의 저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주봉의 저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세요. 오늘 돈을 보고는 진짜 실망했어요. 아, 또 시간이 갔구나. 기회가 또 날아가는구나. 네. 뭐 분석 자료 제공해서 그다지 즐겁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돈이 계속 변하니까. 돈으로 모든 걸 다 바꾸고 있으니까. 네. 분석을 하면서도 힘들고 제공하면서도 힘들고 보시는 분들도 힘들죠.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근거를 기준으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까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는 살짝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가가 이번 주의 저가고,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갑니다. 코스피 100 지수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선물은 이미 한번 내려갔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리면 현물 기준으로 408.59가 타겟이 되고, 408.59가 저가예요. 저가. 이번 달 저가이기 때문에 이번 달 저가로 향해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이번 달에 깨든 다음 달에 깨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음 달에 깨면 이번 달 저가가 깨지는 거죠. 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번 달에 깨면 다음 달 이번 달 저가를 지킬 수도 있지만, 다음 달에 깨면 이번 달 저가가 깨지는 거죠. 중요한 건 종가가 하락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유일한 거는 종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얼마? 414.60입니다. 414.60.
이번 달 종가가 이거보다만 낮아준다면 저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414.60보다 낮은 종가를 만들 수만 있다면 해볼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414.60이면 한 17포? 지금 위치에서 17포 정도 내려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직까지는 10거래일이 남았으니까 가능은 하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자금의 이동, 그죠? 자금의 이동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저가를 깨야 돼요. 오늘 만들어진 이 저가를 깨는 날이 와야 이제 414.60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425.99를 깨면 414까지 한 10호 정도 수준이잖아요. 10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언제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를 일단 보세요. 내일 일단 결과를 보시고 저도 내일 결과를 본 다음에 따로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